어머니, 지금 제가 갑니다. 제가 타향살이 한 지가 이제 34년이 넘어가고 있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게 많지만 그 중에서 명절에 친정에 가지 않았던 것이 걸립니다. 남편은 결혼 당시부터 시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차마 혼자 두고 가기가 걸려서 이래저래 명절이 아닌 날에 가는 게 상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명절날이 되면 왠지 죄송스럽고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엔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를 뵈러 간다고 해서 저도 가서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자꾸만 희미해져가는 등불 같은 어머니를 뵐 수 있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딸은 아이가 돌에 가까워서 좀 데려가기도 낫다고 생각해서 사위와 같이 인천에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곳 포항에서 막내딸과 애비 사위와 남편과 같이 출발했습니다. 강아지 강이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강아지 혼자 며칠을 두고 갈 수 없어서였어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친정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을 때 명절에 자주 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남편이 퇴직을 하고서 시도해 보려 하니 운전석 옆자리에서 바라보는 가을 하늘은 구름이 말할 수 없이 변화무쌍하니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모양도 있었고 양털이 널려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몽골 솜사탕도 있었고 큰 코끼리 모양 같은 것도 보이고 용 같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구름을 보면서 아버지가 부르셨던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에 대한 유행가 가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옛날에는 전축이 나오기 전에 레코드판을 꽂아 노래를 듣던 죽음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풍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줄곧 노래를 부르시고 늘 흥얼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떠오르게 하는 구름, 그리고 어머니가 늘 어렸을 때부터 들에나 산에 나가 나무를 할 때 보았던 구름들. 나 혼자 엄마가 회사에 가시고 나면 하늘에 외로이 떠있는 해와 구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 전날 엊그제 어머니와 짧게 통화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의 몸 상태가 많이 나빠졌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내가 오늘을 넘길 수 없을 것 같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마음이 바빴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는 생각이 더 들어 어머니 지금 제가 갑니다 하고 속으로 말을 하면서 서둘러 가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도착했습니다. 전주에.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가 계신 납골당에 들러서 국화 한 송이라도 드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신 지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편안하게 계시겠지만 하면서도 눈시울이 적셔졌습니다. 우리 차가 아파트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께서 아파트 마당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모셔오는 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한테 다가가니 누구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큰딸 뽀숙이에요 하고 말을 했으나 처음에 모르는 표정이었는데 뽀숙이 이름이 귀에 익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뽀숙이는 이제 어머니가 몸도 많이 못 움직이셔서 더 힘들게 오래 발을 옮기시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옛날 우리 노래 중에 제발 늙지만 말라는 가사가 생각나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끼치셔서 장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를 넷째 며느리인데도 세댁 때부터 모셨고 친정 남동생도 10년도 넘게 데리고 있었고 오빠네 아들 둘도 키우셨으니 할머니가 계셔서 사촌 언니들이 계속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회사에 다니느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외에 사람들을 돌본다고 잠이 늘 부족한 어머니였습니다. 옛날엔 제가 아가씨였을 때 할머니와 아침 일찍부터 많은 양의 쌀가루로 송편을 질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빨리 죽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걸 보고 자꾸 죽음을 재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엄마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살아있으면 몸은 불편해도 자식들과 손주들을 볼 수 있으니 이래저래 손해볼 것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꾸 힘이 없다 하시면서 누우셨습니다. 저는 이제는 어머니와 조금씩 이별 연습을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오면 가야 하는 인생길. 그렇지만 어머니가 더 오래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때옷
때때 옷이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것이다. 때때 옷은 알록달록한 빛깔로 곱게 지은 어린아이의 옷이란 말로 꽃가옷이라고 하기도 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사는 게 힘이 들어서 가난해서 쉽게 옷을 부모님이 사주시지는 않았다. 그래도 명절이 가까워 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쁜 옷을 사줬다.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했던가. 새 옷을 사주면 꺼내서 새 옷을 입어보는 걸 몇 번이나 했던가. 아주 옛날에 친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엄마가 딸에게 옷을 오랜만에 사줬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딸이 옷이 너무 좋아서 새 옷을 입고 또 입기를 반복해서 하니 못된 엄마가 그 옷을 빼앗아 태워버렸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나 그 딸에게 평생토록 깊은 상처를 주었을까. 한 번은 나 어렸을 때 엄마랑 시장에 가서 꽃그림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나팔 바지를 산 적이 있었다. 어린 나이의 눈으로 본 그 해바라기 꽃무늬의 바지가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나는 때를 써서 조금 비싸게 주고 사왔다. 옷가게를 나오면서 엄마는 내 머리에 꿀밤을 주면서 이 멍청아, 엄마가 좀 더 깎아서 사려고 했는데 네가 계속 조르는 바람에 비싸게 샀잖아 하시며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요셉은 야곱인 아버지가 너무도 사랑했던 라헬한테서 낳은 아이라 어렸을 때부터 채색옷, 꽃가옷을 요셉에게만 지어 입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요셉은 그로 인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위기와 역경이 시작되었지만 언젠가 엄마가 서울 큰 집에 갔다 오시는 길에 내 웃돌이인 독고리 니트 같은 쇠다. 그 당시엔 겨울옷으로 따뜻한 실로 만든 것을 사왔다. 초등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 옷을 입었다. 겨울이면 그 털옷을 몇 번씩 팔 부분을 접어서 입었기에 초등 6학년 때에 딱 맞았다. 무지개 색깔처럼 화려한 옷이었는데 나는 두 딸이 있어 어렸을 때 아이들 옷을 살 때면 4살 터울인데도 될 수 있으면 각자 것을 크기만 다르게 샀다. 비록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잘했던 것 같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어머니에게 옷을 사주는 게 나의 큰 기쁨이 되었다. 어머니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꽤 눈이 높아 마음에 안 든다고 퇴짜 놓은 적이 덜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옷을 사느냐고 뭐라 하신다.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내가 죽으면 아까워서 어쩌라고 하냐. 그러나 내 마음은 어머니한테 끝까지 사갈 것이다. 특별히 작년엔가 사드린 노란색 티를 너무 좋아하셔서 다른 것은 잘 안 입으시고 꼭 그 옷만을 고집하신다. 어제 감기로 인해 병원을 갔다 오는 길에 노란색 티가 보여 얼른 샀다. 집에 와 한 번 손 세탁으로 빨아서
말린 후에 어머니에게 가져가기 위해 검은 실로 어머니의 이름을 새겼다. 유황원에는 이름을 써야 옷이 덜 바뀌기 때문이다. 예전에 어머니도 나에게 때때옷을 사주었던 기억이 있다. 특히 기억나는 옷이 색색이 화려한 치마와 저고리인 색동 한복이었다. 어머니는 긴 머리를 하나로 따 명절이 아닌 평일에도 어쩌다 한 번씩 학교에 입고 가게 했다. 내가 안 입고 간다 하면 그 당시 돈으로 5원을 손에 쥐어주어 나는 돈 때문에 한복을 입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기도 했다. 지금 세대는 옷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다. 그래서 쉽고 싸게 옷을 입는다. 이제는 엄마랑 손잡고 옷 가게를 같이 가는 추억을 만들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아이들도 때때옷을 입을 나이도 지났고 이제 때때옷은 추억 속에만 있는 것 같다. 때때옷. 때때옷이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것이다. 때때옷은 알록달록한 빛깔로 곱게 지은 어린아이의 옷이란 말로 꽃가옷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사는 게 힘이 들어서, 즉 가난해서 쉽게 옷을 부모님이 사주시지 않았다. 그래도 명절이 가까우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쁜 옷을 사줬다.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했던가. 새 옷을 사주면 꺼내서 새 옷을 입어보는 걸 몇 번이나 했던가. 아주 옛날에 친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엄마가 딸에게 옷을 오랜만에 사줬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딸이 옷이 너무 좋아서 새 옷을 입고 또 입기를 반복해서 하니 못된 엄마가 그 옷을 빼앗아 태워버렸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나 그 딸에게 평생토록 깊은 상처를 주었을까. 한 번은 나 어렸을 때 엄마랑 시장에 가서 꽃그림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나팔 바지를 산 적이 있었다. 어린 나의 눈으로 본 그 해바라기 꽃무늬의 바지가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나는 떼를 써서 조금 비싸게 주고 비싸게 값을 지르고 나왔다. 옷가게를 나오면서 엄마는 내 머리에 꿀밤을 주면서 이 멍청아, 엄마가 좀 더 깎아서 사려고 했는데 네가 계속 조르는 바람에 비싸게 샀잖아 하시며 못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요셉은 야곱인 아버지가 너무도 사랑했던 라헬한테서 낳은 아이라 어렸을 때부터 채색옷, 꽃가옷, 때때옷을 요셉에게만 지어 입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요셉은 그로 인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위기와 역경이 시작되지만 언젠가 엄마가 서울 큰 집에 갔다 오시는 길에 내 옷도리인 독고리, 니트 같은 것 그 당시엔 겨울옷으로 따뜻한 실로 만든 것을 사왔다. 초등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 옷을 입었다. 겨울이면. 그 털옷을 몇 번씩 팔 부분을 접어서 입었기에 6학년 때에 딱 맞았다. 무지개 색깔처럼
화려한 옷이었는데 나는 두 딸이 있어 어렸을 때 아이들 옷을 살 때면 4살 더 어린데도 될 수 있으면 각자 것을 크기만 다르게 샀다. 비록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잘했던 것 같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어머니에게 옷을 사주는 게 나의 큰 기쁨이 되었다. 어머니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땐 꽤 눈이 높아 마음에 안 든다고 퇴짜 놓은 적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옷을 사느냐고 뭐라 하신다.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내가 죽으면 아까워서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나 내 마음은 어머니한테 끝까지 사갈 것이다. 특별히 작년엔가 사드린 노란색 티를 너무 좋아하셔서 다른 것은 잘 안 입으시고 꼭 그 옷만을 고집하신다. 어제 감기로 병원을 갔다 오는 길에 노란색 티가 보여 얼른 샀다. 집에 와 한번 손세탁으로 빨아서 말린 후에 어머니에게 가져가기 위해 검은색 실로 어머니의 이름을 새겼다. 요양원에는 이름을 써야 옷이 덜 바뀌기 때문이다. 예전에 어머니도 나에게 떼떼옷을 사주었던 기억이 있다. 특히 기억나는 옷이 색색이 화려한 치마와 저고리인 색동 한복이었다. 어머니는 긴 머리를 하나로 따 명절이 아닌 평일에도 나에게 한 번씩 학교에 한복을 입고 가게 했다. 나는 안 입는다고 하면 내가 안 입고 간다고 하면 그 당시 돈으로 5원을 손에 쥐어주며 가라 했다. 나는 돈 때문에 한복을 입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기도 했다. 지금 세대는 옷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다. 그래서 쉽고 싸게 옷을 입는다. 이제는 엄마랑 손잡고 옷가게를 같이 가는 추억을 만들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아이들도 때때 옷을 입을 나이도 지났고 이제 때때 옷은 추억 속에만 있는 것 같다.
구름. 땅에서 바라본 하늘 위의 구름은 생성 과정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한다. 언젠가 큰 딸애가 꿈속에서 뭉게구름이 여기저기 떠있는 꿈을 꾸어서 꿈인가 생시인가 어리둥절하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자신의 베개 속에서 솜이 다 나와 있었다고 한다. 난 잠을 자지 않아도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을 보며 꿈을 꾸곤 한다. 여러 가지 형상의 구름은 나에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여러 가지 동물도 보게 하고 환상의 나라도 가게 하는 것 같다. 파란색 가을 하늘 위로 둥실둥실 떠있는 구름은 나를 포근한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만 같다. 이 가을에 떠있는 구름은 나를 피터팬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 구름. 땅에서 바라본 하늘 위의 구름은 생성 과정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한다. 언젠가 큰 딸애가 꿈속에서 뭉게구름이 여기저기 떠다니는 꿈을 꾸어서 꿈인가 생시인가 어리둥절하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자신의 베개 속에 솜이 다 나와 있었다 한다. 난 잠을 자지 않아도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을 보며 꿈을 꾸곤 하지. 여러 가지 형상의 구름은 나에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여러 가지 동물도 보게 하고 환상의 나라도 가게 하는 것 같아. 파란색 가을 하늘 위로 둥실둥실 떠있는 구름은 나를 포근한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만 같아. 이 가을에 떠있는 구름은 나를 피터팬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